얘들아, 김치 좀 가져왔어. 맛이라도 보라고. 그 순간 경자와 금복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아이고야, 김치를 가져왔다고? 우리가 뭐 급식 먹는 애들이야? 경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자가 김치 장사한다더니? 진짜네. 아직도 그 일하고 있어? 힘들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이 말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그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급식소에 납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금복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죠. 말자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동창들의 비웃음을 받는 그녀.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연일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백말자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70살이 된 지금도 그녀의 하루는 전통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배추를 골라야 합니다. 아이고, 말자 사장님 또 오셨네요? 채소상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겉잎이 싱싱한지, 속이 알찬지, 4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온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이 배추들 언제 들어온 거죠? 어제 새벽에 막 들어왔어요. 말자 사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놈들로만 골라뒀습니다. 김 사장은 말자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김치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말자가 운영하는 말자원은 이제 제법 규모가 있는 전통 발효식품 회사입니다. 직원만 해도 20명이 넘고 여러 기업체와 호텔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죠. 하지만 말자에게는 아직도 장을 보고 직접 김치를 담그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회사가 커져도 변하지 않는 건 바로 그 손맛이었거든요. 할머니, 벌써 오셨네요. 시장에서 돌아온 말자를 반긴 건 손녀 지민이었습니다. 32살의 지민은 최근 말자원의 브랜드 리뉴얼을 맡아 새로운 포장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세련된 한글 로고와 깔끔한 포장지가 기존의 투박한 디자인과는 완전히 달랐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또 늘었어요. 어제 올린 김치 담그는 영상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고요. 지민은 신이 나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말자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죠. 댓글에는 진짜 장인의 손맛,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같은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5만 명 넘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와 김치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말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지만 손녀가 자신의 일을 이렇게 새롭게 포장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죠. 동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김치 할매가 또 지나간다. 요즘 사업이 잘 된다던데? 그래도 결국 김치나 담그는 거 아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말자는 아무 표정 없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끔은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동창들은 말자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말자야. 아직도 장 보러 다니네. 팔자 고생이다, 정말. 그들은 말자가 김치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고생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시선이었죠. 말자는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을 가지 못했고 그 때문에 늘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말자는 달랐습니다. 비록 학력은 고졸이지만 4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그 어떤 학위보다 값진 것이었죠. 손녀 지민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새로운 납품 상담이 있어요. 꽤 큰 회사라고 하던데요. 지민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그녀는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자신의 김치 맛에 대한 자신감은 누구보다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말자의 하루는 새벽 시장에서 시작되어 저녁 무렵 공장에서 마무리됩니다. 7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하지만 정작 말자 자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치가 곧 인생이었으니까요. 40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주였습니다. 말자는 초대장을 받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반질반질한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 동창회 가실 거예요? 지민이 초대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망설였죠. 학창시절 내내 가난한 집안 때문에 위축되어 지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최경자와 이금복 같은 아이들은 늘 말자를 무시했죠. 글쎄다. 가봐야 뭐하나. 하지만 며칠 후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다르게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말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했죠. 그리고 손에는 작은 보냉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말자원의 대표 상품인 포기김치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그걸 왜 가져가세요? 지민이 궁금해했습니다. 말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옛날 친구들한테 맛이라도 보여주려고.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말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죠.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서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말자야. 가장 먼저 말자를 알아본 건 최경자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한복을 입고 값비싼 핸드백을 든 경자는 여전히 눈에 띄었죠. 그 옆에는 이금복도 있었습니다. 금복 역시 비싼 옷차림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말자 왔네. 어쩜 그렇게 안 변했어? 경자의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친근함 같으면서도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죠. 말자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자야, 금보가. 오랜만이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그건 뭐야? 금복이 말자의 손에 든 보냉백을 보며 물었습니다.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김치 좀 가져왔어. 맛이라도 보라고. 그 순간 경자와 금복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아이고야, 김치를 가져왔다고? 우리가 뭐 급식 먹는 애들이야? 경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자가 김치 장사한다더니 진짜네. 아직도 그 일하고 있어? 힘들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이 말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그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급식소에 납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금복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죠. 말자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말자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명함이었죠. 지민이 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말자가 명함을 경자에게 건넸습니다. 경자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고 들여다봤죠. 말자원 전통 발효식품 대표이사 백말자? 경자가 명함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 회사 이름을 거창하게 지었네. 말자원? 말자 이름 따서 지은 거야? 응, 그렇지. 말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자는 명함을 가볍게 훑어보더니 핸드백에 집어넣었죠. 그래도 사업가가 되었네. 대단하다, 정말. 경자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칭찬일 뿐이었죠. 금복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자야, 그래도 힘들지 않아? 70이 넘어서도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 할만해. 말자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다른 화제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자녀 자랑을, 누군가는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자는 자신의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금복은 며느리가 의사라며 자랑했습니다. 반면 말자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말자야, 너는 손녀가 하나 있다고 했지? 응, 지민이. 뭐 하는 애야? 우리 회사 일 도와주고 있어. 아, 그래. 할머니 일 도와주는구나. 사람들은 지민을 그저 할머니 일을 돕는 손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최신 마케팅 기법으로 브랜드를 완전히 바꿔놓은 전문가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동창회는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말자는 가져온 김치를 아무도 먹지 않는 걸 보며 조용히 보냉백을 챙겼어요. 하지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자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김치 좀 많이 가져와라. 내일 바자회에서 나눠줄 거야. 바자회요? 갑자기 왜요? 경자가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래. 가보려고. 말자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죠. 지민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결정을 믿었거든요. 그날 밤 말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그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동창회 다음 주 월요일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오중공업 구내식당 납품 상담이 있었습니다. 지민이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미팅이었죠. 할머니, 샘플 김치 준비 다 됐어요. 새 포장으로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지민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투명한 용기에 담긴 김치는 마치 고급 델리카트슨 상품처럼 보였어요. 깔끔한 라벨에는 말자원 프리미엄 김치라는 글씨와 함께 말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중공업 본사 건물은 말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유리로 덮인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했죠.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15층 구매부로 올라갔습니다. 백말자 대표님이시죠? 안녕하세요. 구매부장 오지환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죠. 말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지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자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저희 회장님 때문입니다. 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회사를 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회장님께서 요즘 말자원 김치만 드시고 계세요. 어디서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도 사다가 드시고 계시다더군요. 지화는 테이블 위에 놓인 김치 샘플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 정말 고급스럽네요. 예전에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지민이 자랑스러워하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전통적인 손맛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시키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층에서도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지화는 김치를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 맛이군요. 회장님께서 찾으시던 바로 그 맛입니다.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정말 절묘해요. 말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의 결과였죠. 저희 구내식당 김치를 전부 말자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환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저희 전체 계열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국 12개 지점의 구내식당 모두 마를 거예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화는 웃으며 대답했죠. 저희가 단계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선 본사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으로요.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지화는 말자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자원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70세 여성 기업가의 이야기가 저희 직원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것 같아서요. 스토리텔링이요? 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말자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와 김치에 대한 철학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말자는 몰랐지만 지민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말자의 김치 담그는 모습과 인생 이야기가 결합된 콘텐츠는 중년층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었죠. 저희 회장님도 그 영상들을 보시고 감동받으셨대요. 그래서 더욱 말자원과 계약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말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큰 계약을 따내시다니. 지민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차분했죠. 그래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약속한 만큼 제대로 해내야지. 그날 저녁 말자는 오랜만에 일찍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죠. 핸드폰에서는 지민이 올린 새로운 영상의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계약 소식 올렸더니 축하 댓글이 벌써 100개 넘게 달렸어요. 지민이 신나서 보여주는 핸드폰 화면에는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우리도 말자원 김치 먹고 싶어요. 같은 댓글들이었죠. 말자는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근데 지민아, 내일 경자 바자회 가야 된다고 했지? 네, 할머니. 김치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가시려고 하세요? 말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죠.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민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할머니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였죠. 할머니, 내일 정말 멋있게 해드릴게요.
새로운 포장 재료도 준비했고 브로셔도 만들었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분명 다른 날이 될 것 같았어요. 40년 전 동창회에서 느꼈던 그 위축감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이 있었죠. 그날 밤 말자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꿈속에서 말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만났습니다. 그때의 말자에게 지금의 자신이 말해주고 싶었어요. 괜찮다, 잘 될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말이야. 최경자가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는 시내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말자는 지민과 함께 작은 부스를 차렸죠. 깔끔한 테이블보 위에 말자원 김치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포장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 보일 것 같아요. 지민이 만족스러워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투명한 용기에 담긴 김치는 마치 고급 식품점에서 파는 상품처럼 보였어요. 각 포장지에는 말자원 프리미엄 김치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경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바자회장을 누비며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사업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경자는 자신이 이런 행사를 주최한다는 것에 대해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 말자야. 정말 왔구나. 경자가 말자의 부스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김치보다는 구석진 부스 위치에 먼저 갔죠. 여기 자리밖에 없었어? 좀 더 앞쪽에 해줄 걸 그랬나? 경자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형식적인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도 좋아. 고마워. 바자회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경자가 준비한 주요 부스들로 향했죠. 명품 의류, 액세서리, 수공예품 등 화려한 상품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말자의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적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김치도 파네 하며 신기해할 뿐이었죠. 하지만 말자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김치 맛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기 보세요. 지민이 바자회장 한편을 가리켰습니다.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후원 기업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중공업이라는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중공업에서 후원을 했나 봐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계약을 맺은 그 회사였죠. 그런데 조금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중공업에서 후원 물품을 가져온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상자들에는 회사 로고와 함께 다른 브랜드 로고도 함께 붙어 있었어요. 바로 말자원이었습니다. 저거 뭐야? 경자가 상자들을 보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중공업 직원이 설명했죠. 저희 회사에서 최근 납품 계약을 맺은 업체 제품들을 함께 소개하는 겁니다. 특히 이 김치는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제품이에요. 직원은 상자에서 말자원 김치를 꺼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70세 여성 기업가가 직접 만든 프리미엄 김치거든요. 경자와 주변 사람들은 상자에 붙은 말자원 로고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말자원?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금복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아, 이거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그 김치 아니에요? 할머니가 직접 담그시는 영상이 엄청 화제였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원을 검색하자 수많은 게시물들이 나타났죠. 말자의 김치 담그는 모습, 회사 소개, 그리고
최근 대기업 납품 소식까지. 어머, 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 70세에 이런 사업을 하시다니. 유튜브 구독자가 5만 명이 넘네요. 댓글도 엄청 많고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말자원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포장지에 적힌 대표자 이름을 발견했어요. 대표가 백말자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저기 계신 분이? 모든 시선이 말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백말자입니다. 그 순간 바자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자의 부스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 텔레비전에 나온 그분이세요? 김치 정말 유명하다던데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말자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지민이 준비한 시식용 김치를 나누어 주며 설명했죠. 40년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담그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와 정성만 있으면 누구나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김치를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적당한 신맛과 시원한 단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 맛이구나. 정말 다르네요. 우리 김치랑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말자는 자신만의 비결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재료 선택부터 발효 시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경자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주최한 바자회의 주인공이 말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말자원 김치에 쏠려 있었습니다. 말자야, 이거 정말 내가 만든 회사야? 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응, 내가 40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야. 처음엔 시장에서 좌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지. 경자는 며칠 전 동창회에서 받은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 보니 그 명함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오중공업 납품도 정말이고 어제 계약했어. 전국 지점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말자의 대답에 경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동창이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바자회는 완전히 말자원 김치 홍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김치를 사갔고 말자에게 사진을 함께 찍자고 부탁했죠. 경자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바자회가 말자의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 못마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자의 성공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바자회가 끝날 무렵 경자는 무대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행사 주최자로서 마무리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관심이 말자에게 쏠렸고 자신은 완전히 뒷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무대 옆에 서 있던 경자는 말자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말자의 부스 주변에 몰려 있었어요. 누군가는 김치를 사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또 누군가는 말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경자 씨, 무대로 올라가시죠. 행사 진행 요원이 경자를 불렀습니다. 경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향했어요. 하지만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였죠. 무대에 올라선 경자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말자의 부스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경자는 목소리를 높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자는 형식적인 인사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말자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오늘 좋은 제품들을 선보여 주신 여러 업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자가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자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자는 지민과 함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경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경자의 머릿속에 며칠 전 동창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말자가 건넨 명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요. 그때 말자는 이미 성공한 기업가였는데 자신은 그걸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경자는 곧장 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말자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말자야. 경자가 조심스럽게 말자를 불렀습니다. 말자는 포장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경자를 바라봤어요. 수고했어, 경자야. 말자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사였죠. 하지만 경자에게는 그 평범함이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말자야. 그게 정말 내 회사였니?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묻는 그녀의 모습에서 평소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응, 내가 담근 김치지.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남은 김치 하나를 가리켰어요. 40년 전부터 이 일 해왔어. 니들이 버린 나 아직도 김장이나 하며 살아있지. 말자의 말에는 원망도 자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경자에게는 그 말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말자야, 나는 몰랐어. 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자회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경자가 무릎을 꿇고 말자의 손을 붙잡는 모습이었죠. 경자야, 일어나. 말자가 경자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경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말자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 동창회 때도 그 전에도 나는 항상 널 무시했어.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려고 했지만 지민이 재빨리 말렸어요. 그만하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말자는 경자를 일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자야,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경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말자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의 진짜 가치를 몰랐어. 그때 금복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말자야,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금복도 말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창회 때 김치를 가져온 말자를 비웃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다들 그만해. 이제 됐어. 말자는 두 사람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어요. 말자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경자의 물음에 말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경자야, 용서할 것도 없어. 우리는 다 늙었잖아. 이제는 서로 응원하며 살아야지. 말자의 말에 경자는 더욱 울었습니다. 말자의 너그러움이 자신의 잘못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말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사과의 말을 했어요. 말자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말자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자랑보다는 그저 자신의 일을 계속해온 것에 대한 만족이 더 컸거든요. 다들 고마워. 하지만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야. 바자회장이 거의 비워지고 말자와 지민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경자는 끝까지 말자 곁에 있었어요. 말자야,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내가 널 제대로 대할 거야.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경자야, 우리 이제 서로 힘이 되어주자. 세상이 변했잖아.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거든요. 40년 동안 품고 있던 어떤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자회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채소상 사람들이 말자를 보는 시선이 전과 달랐거든요. 말자 사장님, 어제 인터넷에서 봤어요. 바자회에서 완전 스타가 되셨다던데? 김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자회 장면을 누군가 영상으로 찍어 올렸나 봤어요. 말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날 이후 말자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말자원 김치 주문이 급증했어요. 지민이 관리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주문이 밀려들었고 전화 문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대로 가면 재고가 부족할 것 같아요. 지민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럼 생산량을 늘려야지. 하지만 품질은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 말자에게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김치 맛을 믿고 찾아주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그날 오후 말자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있었습니다. 바자회에서 사람들이 묻던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남편이 아팠을 때였어요. 말자는 지민에게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였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김치 담그는 것뿐이었거든요. 지민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힘든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장에서 작은 좌판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김치 서너 포기밖에 안 팔렸지. 말자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어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보다는 담담한 회상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됐거든요. 말자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작은 가게로, 작은 가게에서 공장으로, 그리고 지금의 말자원까지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손맛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정성을 다해서 만들면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주더라고요. 지민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할머니가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요. 지민의 제안에 말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할머니,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그 김치 맛이 어떻게 나온 건지. 결국 말자는 지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말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었죠. 영상은 다음 날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존경합니다. 이런 분이 진짜 성공한 거죠. 김치 주문하고 싶어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말자원 백말자 대표님이신가요? 전화를 받은 지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 만찬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음 달에 있을 국빈 만찬에서 전통 김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말자원 김치를 추천받았어요. 지민은 흥분해서 말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자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청와대에서? 네, 할머니. 정말이에요. 국빈 만찬이래요. 말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한 자신의 김치가 청와대 만찬에까지 오르게 된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 장인이 되신 거예요. 지민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장인이라. 그런 거창한 말은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그날 밤 말자는 청와대 만찬용 김치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민아, 포장지에 내 서명을 넣어도 될까?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반색했죠. 당연하죠, 할머니. 그게 바로 브랜드의 진짜 가치예요. 며칠 후 새로운 포장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백말자, 장인의 서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말자의 손글씨 서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인증마크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완벽해요. 할머니만의 브랜드가 완성된 거예요. 말자는 새로운 포장지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적혀 있다는 게 새로웠거든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 말자는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와 김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지민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 급격한 변화가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바로 맛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김치 맛만큼은 절대 변하면 안 돼. 말자의 말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날 밤 말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꿈만 같은 일이다. 하지만 겸손함을 잃지 말자.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기억하자. 말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시장을 보러 나가야 했어요. 변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지 자신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청와대 만찬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그날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국빈 만찬에서 자신의 김치가 제공되었다는 소식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죠.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말자원은 이제 누구나 아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자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와 함께 따라오는 부담감이었죠.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또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민이 스케줄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미 한 달치 일정이 꽉 차 있었어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줄일 수는 없을까? 말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할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던 중 특별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창업 박람회에서 기조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인생 이모작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례로 말자를 초청하고 싶다는 거였죠. 기조 강연?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말자는 망설였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민은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만큼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가진 분이 어디 있어요? 같은 나이대의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결국 말자는 강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시니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연 준비를 하면서 말자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 남편의 병, 김치 장사 시작,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말자는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할머니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잖아요. 박람회 당일 말자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브로치를 달았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죠. 백말자, 당당하게 해보자. 박람회장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말자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무대에 오르기 전 말자는 객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뒤쪽 한켠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경자와 금복, 그리고 몇몇 동창들이 와 있었던 겁니다. 경자는 말자와 눈이 마주치자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자회 이후로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는 누구보다 말자를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죠. 다음으로 기조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자를 소개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전통 발효식품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최근 청와대 만찬회까지 김치를 납품한 백말자 대표라고 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자는 차분하게 무대로 걸어갔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객석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말자입니다. 말자는 간단한 인사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성공한 기업가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김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시작한 김치 장사, 시장 좌판에서의 힘든 시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틴 40년의 세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김치 서너 포기도 안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객석의 시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김치를 맛보고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말자는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죠. 저에게는 김치 담그는 솜씨가 있었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손녀 지민이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통적인 기술과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만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자는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민도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말자의 말에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제 이름은 백말자입니다. 김치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질문도 하고 격려의 말도 건네고 사진도 함께 찍자고 했어요. 말자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진정성 있게 대화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말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경자와 금복이 다가왔습니다. 말자야, 정말 멋있었어. 우리가 이런 친구를 두었다는 게 자랑스러워. 경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말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경자야. 와줘서 고마워.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시니어 창업 박람회 강연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말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말자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고 말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시장을 보고 직접 김치를 담그고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었죠. 할머니, 오늘도 벌써 일어나셨네요. 지민이 새벽 5시에 일어난 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습관이 된 것 같아. 이 나이에 바꾸기는 힘들겠다. 그날 아침 말자는 평소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생긴 말자원 직영 매장이었어요. 지민이 기획한 매장으로 김치뿐만 아니라 말자의 이야기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죠. 매장에 들어서자 말자의 사진과 인생 이야기가 벽면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한눈에 보였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지민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자는 전시된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신기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매장 한편에는 말자가 직접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말자의 작업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했죠. 손님들이 할머니가 직접 김치 담그는 걸 보면서 신뢰를 갖게 될 거예요. 지민의 설명에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과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정성과 노하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자원의 진짜 가치니까요. 오전 10시 매장 개장과 함께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작업 공간에서 평소처럼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 백말자 대표님이세요? 첫 번째 손님이 말자를 알아보며 반가워했습니다. 말자는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성껏 담그고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70세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 손님의 칭찬에 말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매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말자의 김치를 사려는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하지만 말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포장했죠.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젊은 여성 손님이 김치 포장지를 내밀었습니다. 말자는 어색해하며 사인을 해주었어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말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경자와 금복이 함께 매장에 들어온 거였어요. 말자야, 매장 정말 멋있다. 경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바자회 이후로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했죠. 경자야, 금복아. 어떻게 왔어? 김치 사러 왔지, 뭐. 우리 김치는 이제 말자원만 먹어. 금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말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자야, 우리 동창들한테 자랑하고 다녀. 우리 동창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경자의 말에 말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자는 두 사람에게 직접 담근 김치를 선물했습니다.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었죠. 저녁이 되자 매장은 조금 한적해졌습니다. 말자는 지민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며 차를 마셨어요. 할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사람들이 내 김치를 좋아해 주니까 기뻐. 말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지민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주는데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냥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직영 매장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김치를 사갔다. 40년 전 시장 좌판에서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정성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내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김치 담그는 정성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말자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만의 김치 담그는 비법을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할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잖아요. 지민이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말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출연을 결정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 프로그램 촬영 당일 말자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잊고 정성스럽게 작업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예요. 좋은 배추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말자는 자신이 40년 동안 터득한 비법들을 아낌없이 공개했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다는 마음으로 담그면 맛이 달라져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말자의 김치 레시피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생겨났어요. 할머니, 인터넷에 할머니 레시피로 김치 담그는 영상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지민이 신나서 보여주는 영상들을 보며 말자는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내 이름은 백말자입니다. 김치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날 밤 말자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어. 말자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시장을 보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그렇게 백말자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치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정성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